우리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성차별 존재한다. 그리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운 면, 섭섭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되게 왜 그런지 몰라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할 얘기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아쉽긴 하지만 저희가 공약을 내고 그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공약 굉장히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성 커뮤니티들 또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분위기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전략적으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젊은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거 올렸잖아요.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네모난 걸 올렸는데 본인들은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고 나무 밑도 끝도 아니에요. 이 네모난 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항상 뭐 여가부 폐지 뭐 이런 식으로는 굉장히 그 내용을 충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도도 많이 됐고 관심도 많이 있고 평가도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여성 정책 공약 갖고 있고 실천할 의지도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정미 그 의지는 실천으로 검증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지은 씨 문제는 오늘 우리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말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그 뒤가 따르지를 않는데. 그리고 아까도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작년 12월 달 국회에서 연내 이걸 처리하자고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농성도 하고 그랬어요. 180석 민주당이 그걸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제가 오늘 오면서도 언론을 몇 개 찾아봤는데 11월 달에 기독교계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이 국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12월 달에 2차례나 되는 그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이게 안 됐지. 그랬는데 오늘 몇 차례나 나는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하자고 했던 사람이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지켜지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없었던 얘기를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작년 연내 처리 통과에 대해서 힘을 못 실었고 그 당시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 것은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니 내가 대통령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저는 계속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문제점은 진심이에요. 사과 너무 잘해요. 재빨리 해요. 항상 해요. 근데 문제는 사과하는 게 진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울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심이 없다고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얘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저는 의원님 말씀하실 때 하고 싶은 말이 수없이 많았지만 다 참았습니다. 아니신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이정미 의원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 2차 가해 제가 얘기할 기회 없어서 못했는데 아니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데도 2차 가해자 본인이 2,000명을 다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대본에 누군지 파악해라 그러면 10분이면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도 계속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진심이면 2차 가해 제가 오늘 가서 챙겨보고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이게 진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계속 심상정 후보한테 문자 보내라? 어이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심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지금 정치개혁을 가지고 정권교체 열망을 뒤엎으려고 정치교체라는 희한한 말로 지금 이제 하시는데 보세요. 원포인트 국회 열어가지고 3가지 하자. 첫 번째가 뭐냐면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법 개정하자. 그다음에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자. 이 3가지가 다 민주당 때문에 생긴 일이었고 민주당이 그걸 어겼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아니요. 얘기 좀 들어보세요. 중대개혁, 중대선거구제 할 때 2009년, 19년이 어떤 일이었어요? 한 해 내내 패스트트랙 가지고 국회가 마비되고 온 나라가 완전 난장판이 되네요. 그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그때 중대선거구제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그걸 계속 주장했는데 뭉갰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오랫동안 얘기해온 정치 아젠다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보세요.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얘기한 7대 불가사예요. 계속 해당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도 청문 보고서가 택도 안 됐는데 임명한 장관이 33명이나 됩니다. 지금 이거를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뭐 선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굉장히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패스트트랙을 생각을 하면 저도 너무 기가 막힌데 아니 그렇지 않죠. 그거는 제가 20대 국회 때 헌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다 해서 다 압니다. 그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세요. 맨몸으로. 와가지고 누가 얘기만 하면 계속 반대만 해요.
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위성정당도 하시죠. 국민의힘에서 먼저 만들었죠. 그런 그런 과거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마치 전혀 아니고 우리가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저도 봤죠. 우리 아유, 그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그 국민의힘은 지금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찬성을 하시는 입장입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 표현이 전혀 없으셔서요. 우리가 여태까지 2019년부터 주장해 왔던 거죠. 후보하고 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인데 그걸 바꾸겠냐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그 민주당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당락과 관계없이 그러면 이 정치 개혁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낙선하면 어떤 일이 되는 것이냐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아시겠지만 국회 정개특위 우리 당 의원들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지금 당론으로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의원들이 지금 이제 결의문도 발표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자, 여기서 굉장히 말씀하고 싶으시죠. 모든 정치개혁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라고 봐요. 당락과 상관없이 갈 것이냐. 그런데 민주당은 당원도 고쳐가지고 한 말을 바꿨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상에 기책사유가 있으면 안 내보낸다고 했던 거를 당원까지 뜯어 고친 거예요. 당론보다 더 높은 곳이 헌법 아닙니까? 당의 헌법도 고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대선거구제 그걸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군데에 서울시의원, 인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이 민주당이 90%가 넘습니다. 그냥 한두 명 빼고는 다 민주당이에요. 이게 거의 일당 독재 수준입니다. 그런 곳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라. 지금 2인 선거구로 지금 다 쪼갠 거 아닙니까? 예전에 민주당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민주당이 쪼갰어요? 네, 민주당이 쪼갰어요. 3인 이상 선거구로 가겠다라고 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이 바로 발의해서 시도의회에서 내일에도 당장 수집하면 민주당 의원들만 모이면 이거 다 처리됩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탓할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그런 진심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의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공원이다. 좀 두고 보시죠. 당원을 고친 그런 전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내대표가 뭔가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당연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국힘에 이건 국회 원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자라는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없어서 사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민의당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라고 이렇게 오늘 정개특위 회의에서 저희가 이미 같이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하고도 의견 나누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당연히 합의하신다니까. 거기도 물론이죠. 국민의당에도. 네, 물론이죠. 이재명 후보의 그 통합정부론 지금 그 반윤연대 사실상 이렇게 외치면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에도 지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서 실행할 의지가 있다라고는 아직 신뢰하지는 않지만 이게 정치공학적이다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행 의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통합정부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선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고 내 후보 누가 되더라도 좀 의심되는 부분은 있지만 통합정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공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개혁 관련된 논의는 어떤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의 이해득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너무나 후진적이었던 정치 문화를 어떻게 더 선진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후에 정말 이 사생결단식의 적대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하고만 이런 수준을 좀 더 뛰어넘는 그런 구상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정치 이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공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잘 짤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누구를 뭐 어떤 정당에게 의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든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 또 방향 이런 거 가지고 같이 의논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통합정부 문제도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 당이 아닌 다른 당 의원들께 입각을 되게 권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네. 저는 정치가 좀 더 앞서서 나아가려면 새로운 실험들을 해보고 그게 네. 어떻게 되게 우연하게 온 기회라 하더라도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실체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윤연대 얘기하면서 통합정부 얘기하시는데 이제 윤석열을 이래 아무리 독자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못 꺾으니까 이제 뭐 뭉쳐보자 이런 굉장히 딱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연대라든지 이런 거는 단일화는 가치와 철학과 노선이 비슷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가는 건 야합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김동연 후보 경우도 지난주만 해도 막 공개되는 영상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이건 실패한 정부다. 그리고 경제선택 다 잘못됐다. 본인이 이거 다 부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분하고 갑자기 지금 손을 잡으면서 무슨 철학과 가치와 노선이 같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조원진 후보에게도 단일화를 제안한 걸로 나왔잖아요. 조원진 후보는 대통령 출마 해반이 딱 2개예요. 탄핵 무효 그리고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종식. 근데 이거 2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2개를 다 100% 동의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자는 건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무리 이기고 싶다고 해도 섞을 사람을 섞어야지 섞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마구 넣는 것은 이거는 선거 표몰이일 뿐이고 야합일 뿐이다.